윤 대통령이 내일 최후 진술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첫 번째, 이게 어제 TV조선 보도예요. TV조선. 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제안도 검토. 이게 TV조선 뉴스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면은 밑에 이제 활자화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7일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12월 7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국회에서 1차 탄핵 소추안 투표한 날입니다. 그런데 부결됐죠. 부결됐는데 일사부재의 그거 안 하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이라는 꼼수를 뒀죠. 그날입니다. 그날 12월 7일. 그래서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충분히 계엄령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해제를 했는데 왜 이게 뭐가 문제냐. 근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한다? 이래서 아마도 그때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는 있죠. 본인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대통령 측 변호인 A씨라고 나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 A씨. A씨가 누군지는 몰라요. 뭐 기자가 지어냈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 측 A씨. 파면을 통한 불명예 퇴진보다는 일단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급선무다 라면서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 이건 제 생각에는 이 멘트만 보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그 변호인 A씨, 변호인 A씨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변호인 A씨의 내피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 TV조선 보도가 어제 저녁 7시쯤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낼까. 지금 왜냐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의 그 임기를 단축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탄핵 심리 기각, 심판 기각을 받아낸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신청을 하지 왜 구속 취소 청구를 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굉장히 강경한 거예요. 보석 신청을 낸다는 것은 수사당국이 소위 말해서 혐의를 적용하는 그 혐의를 인정하니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보석 청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게 아니라 구속 취소 청구를 냈단 말이죠. 그 혐의를 전면 부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TV조선의 조금 성급한 보도 아닌가. 그런데 중앙일보 오늘 보도도 났어요. 또 새벽 5시에 한번 이거 보실까요? 내일 무제한 최후 진술, 여권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꺼낼 수도 있다. 원래 이 언론 기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뻥튀기 되는 겁니다. TV조선은 뭐라고 했냐면 어제 저녁 7시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A씨가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나. 정확한 워딩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은 변호인 A씨의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중앙일보는 한술 더 뜹니다. 여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기사도 보면은 TV조선 기사와 큰 그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전망이 나오는 근거는 윤 대통령이 12월 7일 날 했던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고 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월 7일 날 윤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최후 진술을 하는데 분명히
본인의 임기를 단축시키면서 개헌을 약속을 하고 재판관들의 탄핵 심판 기각을 받아낼 것이다. 이런 작전을 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곽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 변호인이 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 제안 검토 보고에 대통령 뜻과 달라. 이 입장을 밝혔어요. 이 입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후 진술을 할 때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대통령 뜻과 다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날 윤곽근 변호사는 문자를 통해서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내외신 기자단이라는 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저도 거기 초대되어 있는데 뭐 계속 입장문 같은 거 올라오거든요. PDF 파일 같은 걸로. 그럼 입장문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일종의 사이버 기자실이죠. 사이버 기자실. 거기에 많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조중동, KBS, MBC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이 입장문을 문자를 통해서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탄핵을 면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뭐 요 조건으로 요거 받아주고 뭐 기브 앤 테이크 할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냥 들이받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승부사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상남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본인의 임기를 소위 말해서 줄일 테니 파면만은 막아달라 이런 식으로 딜을 할 사람은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일 이제 오후 2시네요. 내일 오후 2시부터 제 11차 변론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 최후 진술은 시간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 해도 되고 5시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윤 대통령이 내일 최후 진술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1번, 이재명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 국정 마비 작전에 대한 경고 및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왜? 전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발목을 잡았고,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 입법 폭주로 무려 20여 차례에 잇따르는 탄핵, 그리고 밖에서는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여왔는데, 거기 벌여온 인물 중에 하나가 김민웅이라는 자인데, 김민웅 교수, 이 자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친형이란 말이에요. 촛불행동 대표. 그러니 이런 제야 세력들이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대니 이건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국가 비상사태가 꼭 전쟁이 나야 비상사태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기능을 못하도록 정북 주사파들이 작전을 펼치면 그게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 결정은 오롯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겁니다. 가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한 평화 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이 돈 보냈잖아요. 대북 송금. 그걸로 처벌받았습니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돈을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무직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처벌받았죠. 대표적으로 박지원. 응?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처벌받지 않았어요. 왜? 그건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전부 인정했기 때문에, 인식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과 비교해 보면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건 헌법 위반이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이 어떤 작전을 썼습니까? 내란죄를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만들었나요? 곽종근 특정사령관 불려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 김병주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최근에 또 그게 들통이 났지만 박선원 의원이 옆에서 속삭이잖아요. 국회의원 빼라고 지시에 뭐 받았다고 해야지. 이런 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들통이 났습니다. 홍장은의 메모, 홍장은이 제시한 그 KBS 보도된 1차 메모 그거 보셨어요? 그 상형 문자 같은 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안에 군대를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빼내, 체포해, 잡아들여 라고 했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서울구치소까지 가게 된 겁니다. 즉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부정선거. 죄송합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2023년 10월에 국정원에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5% 정도만 검색을 해봤더니 이거 완전히 다 뚫린다 이거. 이래서 이거 한 나라의 선거 관리, 투개표 업무가 이렇게 헛소리가 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평상시에는 영장을 치면 사법부에서 영장을 다 기각시켜버리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 중앙선관위를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그런 취지. 이야기가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래서 본인이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결단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를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 가령 홍장원의 가짜 메모, 곽종근의 가짜 뉴스, 여기에 소위 말해서 같은 회유, 공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뭐 박범계 민주당 의원, 김병주 민주당 의원, 박선원 민주당 의원 등등 이런 내란죄 몰이에 몰입했던 이 야당 세력들에 대한 어떤 질책, 또 본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본인은 뭐 우리법 연구회 소속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오동훈 공수처장의 편법적이고 위법적인 영장 청구 앤드 집행, 1월 15일 날 2차 체포영장 가져와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체포하는 그 과정,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좌파 법조 사법 카르텔의 네트워킹, 영장을 청구한 곳은 원래 서울중앙지법이었는데 12월 초부터 거의 10여 차례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조리 다 기각됐어요. 체포영장, 통신영장 다 기각됐어요.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동부지법에 넣었어요. 동부지법에서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으로 갔다.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다. 왜? 서부지법은 우리법 연구회 청국이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 청국이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영장전담 판사, 직전 서부지방법원장 정계선까지 전부 우리법 연구회, 좌파 법조 사법카르텔의 정점 서울 서부지방법원, 거기 가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게 다 편법이거든요. 편법. 그리고 체포되어서 또 서울구치소에 있으니 재판받으러 헌법재판소에 오니 거기 앉아있는 재판관들이 또 우리법 연구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그리고 지금 임명하려고 하는 마흔여까지, 이런 식의 좌파 법조 카르텔의 작동으로 본인이 지금 억울하게 불법 구금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저의 임기를 줄일 테니 파면을 기각해 달라고 딜을 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어제 TV조선과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는 상당히 의도성을 가진 보도다. 뭐 어떤 의도성이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 돌아오면 피곤해진다. 왜? 그동안 기성 레거시 미디어들이 근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몰아세운 걸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가 되어서 살아 돌아오면 상당히 불안해하는 세력들이 많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도성이 있는 보도를 띄우는 것이 아닌가, 애드벌론을 띄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선전선동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입니다.